네, 지금 저는 촛불 대행진 4시부터 시작했죠. 서울역 시청역 7번 출구에서 4시부터 촛불 대행진이 시작해서 행진까지 마치고 저는 이제 시민대회에서 열리는 시민대회 대회 현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죠. 지금 저 뒤에서도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대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정말 개미때 같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에서 약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였는데요.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네요. 이 인원만 해도 수만 명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멀리서 지금 집회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 집회일 것 같은데요. 정말 많네요.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정말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번 주 1차 때에도 그만큼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지금 2차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집회 장소를 지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엄청나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저 끝에까지 이 인원만 해도 7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대회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시민대회가 저번 주 1차, 이번 주 2차, 그리고 매주 토요일 여기 광화문에서 시민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지금 3차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4차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고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앞에 그 대회 장소에도 엄청나네요. 사람이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1차 때 한번 와봐서 저 위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탄핵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광화문에 자꾸 모이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윤석열도 결국 탄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토요일인데 23일인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만 집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군데서 지금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모여서 지금 식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경인 지역에서도 수원 쪽에서도 지금 크게 유태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말 많이 열리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지만 여기에 지금 전국에서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지역 집회를 좀 몰라가지고 이쪽 전국에 모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10만이 넘는 것 같아요. 거의 15만에서 15만 이상이 지금 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까 그 밖에서 지금 대회 장소로 지금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만 해도 거의 5에서 7만 명, 5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걸로 같고요. 집회 장소에도 거의 한 7에서 8만 명 정도는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지금 시민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 2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걷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일단 안쪽까지 가서 분위기를 하겠습니다. 뒤쪽은 조금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이 뭐 이 안쪽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은 뒤쪽 자리 사실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의 길이, 거리라든가 그런 걸 알지 못해서 좀 밖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용산까지 들리려면 지난주보다 더 힘차게 구호와 함성을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자 여러분,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호 외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구호는 끝구호 3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켓과 초를 높이 들고 네, 구호를 끝구호 3번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은 용산까지 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강 가구 국민이 거부한다. 재벌기업 특강 추진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쪽 뒤쪽은 여기까지 집회 장소 허가되는 곳인 것 같은데, 뒤쪽은 한산하네요. 뒤쪽은 한산한데 그쪽에 자리를 잡지 않고 있네요. 지금 인도 쪽에도 보면 이분들 지금 다 이 시민대회 참여하신 분들인데,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내려가시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앞쪽으로 가고 지금 싶어 이곳에 하는 계신 거니까 20명의 다 그렇게 여러분과 앞쪽으로 함께 다 발언자들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저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기 위해서 이쪽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사랑하는 자영업자로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통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부터는 좀 자리가 찼네요. 거의 좀 한산하게 비어있는 그 자리는 150m, 200m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재산권 상환 사건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은인권센터 학교가 이명남입니다. 이
200m 정도면 밖에 있는 분들 다 들어와도 자기는 모자랄 것 같은데 200m면 편도 광안리 8차선인가요? 편도로 200m면 2만 명? 2만 명 정도밖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드러막기 위한 이틀막 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항명이 아니라 오른쪽 인도 양심입니다. 쪽에서도 양심에는 쏙쏙 죄를 물을 수 시민들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을 항명죄는 보입니다.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항명이 무죄라면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얘기 이거입니다. 대통령 저쪽에서도 들어오네요. 저쪽에서도 길을 열어주는가 보네요. 저쪽에도 들어와서 앞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사단장을 벌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뭐 자원봉사단들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좀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회의 문화가 매우 성숙해졌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정말 중무장을 해서 의도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제 그런 국회의장이 행위들을 저번 주에 최상병 했죠.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최상병 사망으로부터 1년 4개월 타락한 정권의 얼마나 이 질서가 잘 지켜지고 우리가 있습니까?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보면서 봤는데 이 인원이 거의 20만 명 가까운 인원인데도 경찰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질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민주노총 대회에서는 이렇게 다 지켜질 건데 굳이 그 정해놓은 집회 장소에 사람들 그 10만을 다 밀어쳐놓으려고 집회 장소 넓혀줘야 되는데 넓혀주지는 않겠다. 니네 들어가지 마.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아예 집회 장소로 나올 때 중무장을 하고 나왔던 거죠. 너무나 속보이는 행위들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사실은 여론의 음해를 사실 많이 맞았죠. 누가 봐도 그건 정말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물며 국회의원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골절을 당할 정도로 국회의원한테도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정말 많습니다. 지금 밖에도 정말 많죠. 들어오지 못하는데. 인도 쪽, 왼쪽 인도 쪽에는 집회장소 들어와 있는 분들인데 아예 인도 쪽에도 뭐 꽉 차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쫄았지. 서결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원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를 넘었고 자영업자 거리가 100만 좋기 폐업 시대를 맞이하고 1.5km 정도는 되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힘겹게 극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나 장사가 잘 되겠지 하는 민주당에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언제 했죠? 11월 초에 했나요? 하지만 윤석열 그때 인원이 정부의 30만 명이 됐다고 소상공인 했어요. 정책들을 그때 인원이 좌절할 수밖에 지금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집회 장소가 숭례문길이라서 지금 편도 4차선이었을 것 국민이 같아요. 편도 4차선에 약 1.5km 정도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물론 이제 그때도 인도에 사람이 계십니다. 정말 빽빽하게 인도에 있었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 보니까 주머니가 지금 여기는 편도 텅텅 8차선인 걸로 지금 8차선 정도 내준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살아날 이쪽은 기미를 2개 차로, 보이지 않습니다. 3개 차로 빼놓고 다 준 것 같은데 지금 저 앞에 보면 아직 못 들어온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저희 자영업자들은 지금은 그때보다 인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뭐 앞에 정말 엄청나잖아요. 지금 들어오지 바로 못한 사람. 지급해달라고 아예 저분들은 그냥 요청했습니다. 저쪽에서 하지만 현 지금 정부는 여기 앞을 보니까 이 그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거부권을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라고 행사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쪽에서 지금 이 집회를 이러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정책들을 뒤쪽에는 그래도 한 누가 지금쯤이면 한 중요하지 100m 않습니다. 정도? 100m 정도 비어 있을 것 같은데 100m면 이러한 그래도 정책들을 좀 빽빽하게 앉으면 정부가 최소 7천에서 시행한다면 1만 명 정도는 앉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을 테고 이 공은 모두 현 정부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참여했네. 하지만 이 정부는 이게 민심이죠. 민심. 납득 가능한 해명 없이 정치적 이유로 광화문 이쪽 지금 앞쪽 소상공인이 앞쪽으로 쭉 반대를 하면 그 보수단체들이 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그들 그 있습니다. 집회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뭐 정말 많이 모였으면 과연 3,000명, 4,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 다 이제 경제 교회에서 극복할 전광 어떤 누굽니까? 대책이라도 걔가 이제 내놓는 수도에서 것이 교인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까? 와가지고 여기 집회하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윤석열 가장 퇴진을 부족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민심입니다.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 자영업자가 원하는 정책들 이 시민대회가 그리고 갈수록 우리 광장에 모인 오늘이 지금 시민들이 2차잖아요. 원하는 갈수록 나는 더 많은 인원들이 공정과 집결하지 않을까 상식을 가지고 거부권을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심을 남발하면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김건희 우리 씨에 대한 시민들이 1차적으로 특검을 허용해야 된다.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근데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김건희 특검 우리 수용했다가는 자영업자들도 시민과 이건 함께하겠습니다. 거의 드러난 그 범죄 사실만 갖고도 구호 사실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구속감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영업자들도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못 있으니까 구속 살겠다. 같은 거에 막을 수는 있겠죠.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거부한다. 재판하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그렇다면 한번 그 특검을 똑같이 외치겠습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민심을 조금은 달래야죠. 자영업자들도 못 살겠다. 근데 참, 윤석열을 윤석열- 거부한다. 뭐 대통령이지만 저는 뭐 대통령을 생각하지 감사합니다. 않으니까요.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야 뭐 어떻게 대통령이 네, 발언자님께 말을 다시 하죠.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씨가 현명하게 타임 한 번 더 갖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호 외칠 너무나 준비 되셨습니까? 무능합니다. 너무 무능해. 수아의 손빛깃을 높이 들고 오늘 용산까지 우리의 구호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생각이 힘차게 없는 거죠. 외쳐주십시오.
충분히 이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세 번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기가 많았어요. 물론 대통령 자신에 대한 문제는 불소초라는 게 있으니까, 불소초 특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임기 때까지는 방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임기를 또 맞춰가면서 그 만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또 펼쳐내면 국민들이 또 지금의 지지율과 반대 지지율과 찬성 지지율 이 뒤바뀔 수 사실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바보처럼 국민들을 이렇게 열받게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솔직히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이를 뽑지도 않았고요. 애초부터 그런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자체를 뽑지 않았어요. KBS 방송 정화기관에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본 비대위원입니다. 개벌에 남 주겠습니까? 법인세 감세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감세는 대규모의 세수로서 재정 회복기 전환이 네. 제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잠시 중단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하면서 가는데 정말 아직 또 밖에 정말 많습니다. 앞쪽부터 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가긴 했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 학생들의 미래를 달라야 하기에 교수님도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되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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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민대회 할 때는 여기에서 길을 열고 아까 제가 갔던 곳 그쪽 뒤쪽으로 해서 길이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경찰들이 집회 장소로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신호가 있어서 열어줍니다. 지금 세 개 차로를 지금 열어놓은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도로가 몇 차선 도로인가요? 10차선 도로인가요? 거의 7개 차로를 지금 집회 장소로 지금 내준 것 같네요. 여러분 3차 대회는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 6시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하겠죠. 6시. 그때는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참석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줬으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물론 30일 날도 각 전국에서 하는 탄핵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인원이 일시에 이쪽 광화문으로 집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때 우리가 사실 그런 걸 했잖아요. 지역에서 수도권에는 수도권대로 하고 지역에서 쭉 탄핵 집회를 이뤄가면서 딱 한 달간 일시에 중앙으로 집결하는, 서울로 집결하는. 근데 서울의 집결이 매주 100만 명 정도가 5주차 모인 거거든요. 박근혜 때 100만 명 가까이. 그런데 지방에서도 흩어져서 각 지방에 산 인원도 약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주 150만 명이 집회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공학에서 이런 말이 있죠. 3.3%가 국민의 3.3%가 거리로 나오면 그 정권은 몰락한다. 이게 이제 그 세계사에서 그런 통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3.5%가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5주 동안 집중해서.
그래서 결국 새누리당이 있죠.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그 이기지 못하고 탄핵 투표에 국회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법관들도 그 당시에 보수 성향이 깊었는데 여론이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다 보니까 그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탄핵하게, 그리고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대법관들도 탄핵을 주문하게 만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윤석열 탄핵 역시도 그때처럼 그런 힘이 발휘되어서 빨리 이 정권을, 윤석열이를 탄핵시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를 탄핵하고 정말 이 많은 고생하신 국민들, 그리고 마음은 여기에 오고 싶지만 정말 생계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정말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흥겹게 우리 힘으로 윤석열이를 탄핵시켰다. 그래서 흥겨운 신나는 그런 노래도 부르고 인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춤도 추고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그런 날이 나라 국간을 하루빨리 거들는 동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물가 폭등 1,900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시름겼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후재난, 병풍해에도 무분별한 수입으로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조법 6.3조의 개정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65%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창간단 파견은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